한 달 반 됐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방문도 있었고요. 개원 국회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개원 국회 상임위 또 개원 국회 대정부질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민생 TF 활동을 임시 잠정 중단했었습니다. 6월 국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활동을 2단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TF팀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그리고 현장 방문에서 조사되었던 내용, 내부에서 과제를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2단계 민생 TF팀 가동에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과제를 다시 공유하고 소통하고 거기서 실질적인 또 추가적인 국민의 목소리 속에서 나온 추가적인 과제들을 정리하는 2단계 활동으로 이제 전환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단계 활동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해서 만들어진 정책들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입법화하는 정책화하는 과정으로 아마 3단계 과정이 넘어갈 것입니다. 일단 2단계 과정을 시작하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각오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의 삶의 불안과 고통,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일이다. 그것이 1단계 민생 TF 활동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권의 여러 정책들로는 당면한 민생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일부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제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은 여러 차례 전체 회의도 하고 또 각 여러 특유 분야와 관련해서 분과도 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성과물은 청년고용정책법 특별법을 법안 그리고 또 청년 첫 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그리고 청년 창업과 관련된 지원 법안 등을 제출하거나 또는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대상이 되는 청년층과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또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만남을 계속 할 예정이고요. 또 특히 이제 조선업, 조선해양 분야, 최근에 조선해양 그루조선과 관련된 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적 보완, 충격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학생들의 열악한 환경들을 지원하기 위한 또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사실 굉장히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 우려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소리를 사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걱정했던 것이 지금 강남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강남발 다시 부동산의 폭등과 불안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추진이 되면서 지금 집값이 늘어나고 그리고 전월세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시바삐 이 지금 전월세와 관련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올해 안에 여야가 합의해서 이 전월세 문제에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조치인 이 지금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 TF에서는 지금 총력을 다해서 지금 주거 안정 문제와 또 청년들의 지금 주거 불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10시부터 저희들이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된 전문 간담회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현장도 곧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서민주거 TF에서 더욱 박차를 가해서 입법과 정책을 개발하고 확정을 짓고 그리고 정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날 돈보다 사랑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저희 가계부채 TF가 20대 전반기 신임 국회의장을 배출한 TF가 됐네요. 정세균 의장님 계셨는데 이제 나가셨습니다. 저희는 그 1200조가 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정부 대책 문제점에서부터 지적을 했고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계형 서민들의 부실채권 탕감을 위해서 그리고 약탈적 부실채권 문제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활동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종영 금융위원장도 모셔서 정부 대책을 직접 보고도 받았고요. 또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센터에서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이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상당히 허술하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정부 보고에서도 느꼈지만 이 서민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소득보다 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허술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향후 활동은 이런 서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많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에서도 이분들과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제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TF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대책과 그리고 저희 당의 대책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또 현안별로는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 기업부채 연대보증법 이런 구체적인 입법들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기관들 좀 듣고요. 현장 방문과 전문가들 토론회 등을 해서 가계부채 TF가 끊임없이 민생을 챙겨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부터 기업부에서 사교육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요. 근데 조사일의 최고 수치 24만 4천 원 1인당 사교육비 교육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폭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사교육 의식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교육 위반의 가장 큰 이유는 출신 학교로 인한 채용 등의 차별을 염려해서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신 학교로 인한 차별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최근의 사례에서 보면 공기업에서는 직무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사 지원서에 출신 학교 또는 토익이나 스펙 등을 기재하지 않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보다 좀 더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력이 이제 철폐되고 그리고 이제 출신 학교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더욱더 크게 홍보가 확산된다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 입법 그리고 또 공교육 강화의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